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대화법,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표지가 참 예쁘죠. 네, 이 표지가 참 따뜻해 보이고 예뻐서 관심이 가서 읽어봤는데 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누구나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체와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는 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을 만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네,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따뜻한 말을 해주려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자신이 그 말이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든 없든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생겨난다. 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는 살아가는 데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다 개인의 개성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지? 이거를 다르다고 보지 저 사람 나랑 틀리네? 이렇게 보면 그 사람과 잘 지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한결 더 상대를 대하기가 편안해지고 이 따뜻한 말도 그런 마음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평소에 따뜻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의도적으로 작고 따뜻한 말을 해보자.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해보자. 이는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잘 하지 않던 말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 그 말이 주는 감정을 갖게 된다. 의도적으로라도 외적인 표현을 바꾸고 스스로 조정하면 그 외적 표현으로 인해서 사람의 내면이 서서히 바뀌게 된다. 네, 평소에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기에는 솔직히 막 좀 오글거리고 이럴 수 있는데 충분히 연습을 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좀 해야겠다 이게 하면 서서히 바뀔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저 자신을 좀 반성해 봤어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살갑게 말하는 편은 아닌데 특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좀 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값지다. 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그냥 바라봐주는 편이 낫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명령을 하기보다는 권유형을 쓰는 것이 좋다. 권유형이 바로 부드러운 빵 역할을 한다. 네, 햄버거가요. 예전에 그 고기를 원래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거를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빵을 얹은 거래요. 그래서 그 빵이 감싸줘서 햄버거가 고기가 더 부드럽게 돼서 그게 햄버거 빵이라는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권유형을 쓰면 그런 빵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인데 부드러운 말이 설득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권유형을 써서 부탁할 때 한 단계 더 나아가 쿠션 효과까지 곁들이면 좋다.
이 쿠션 효과는 뭐냐면 이제 권유하기 전에 앞부분에 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말을 덧붙여주면 훨씬 더 또 부드럽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장소에 맞는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하며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1차적 요소들이다. 그러나 관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신뢰감이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조금 믿음이 가고 그렇잖아요. 평소에 저 사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말을 들으면 왠지 그 말이 또 믿음이 안 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그 말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3,000개 정도인데 그 긍정적인 단어는 1,000개 정도이고 부정적인 단어가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2배나 더 하면서 산다고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항상 나쁜 습관이 항상 우리를 먼저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할 때도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2배 이상 많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은 일부러 더 노력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말은 감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 때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말의 강도를 조절하면 조금은 덜 부정적이게 만들 수 있다. 즉, 부정을 하되 약하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다고 정말 항상 긍정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괴로워 죽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좀 힘드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제 난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일이 좀 생겼네, 화나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이 좀 불편해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올라올 때는 좀 그렇게 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 네. 2장, 관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말.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된다. 뇌는 실제로 즐거운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한다. 미소를 통해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엔돌핀을 분비한다. 신경 호르몬인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감소시키고 진통제로 사용되는 몰핀보다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웃음이 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그거를 내가 정말 즐거워서 웃는지 억지로 웃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웃는 표정을 자꾸 지으면 엔돌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미소 짓는 연습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미소 띈 얼굴을 보면 사실은 누구나 기분이 좋잖아요. 네. 만나는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진 남녀가 맨 처음 보이는 반응이 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름이 무엇인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모든 것이 관심을 갖게 된다. 관심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이다. 무언가 끌려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사랑이다. 네,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친구를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면 빨리 만나고 싶어서 가슴이 설렌다. 그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게 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모두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만나면 언제나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먼저 물어봐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 네, 이렇게 내 할 말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일을 기억하며 관심을 지속시키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네,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지난번에 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건강 어떠세요? 이렇게 나에게 관심 있는 말을 해주면 참 고맙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하고 서로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말을 많이 해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격려를 해준다.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한다. 네, 경청의 중요성이죠.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솔직히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쭉 하는 사람하고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화의 1, 2, 3 기법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대화의 1, 2, 3 기법은 대화에 있어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좋은 대화를 하려면 1분 동안은 말하고 2분 동안은 들으며 말하는 도중 3번 맞장구를 치라는 것이다. 네, 이거 정말 좋은 법칙인 것 같아요. 저 이것도 잘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1분 동안 말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고, 근데 또 듣는 것도 반응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것도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맞장구를 3번 치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네 얘기를 잘 듣고 있다.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대화의 1, 2, 3 기법을 항상 기억하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3장 마음을 녹이는 대화의 기술. 네, 여기 매 장마다 대화의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 그냥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 말은 가장 내가 먼저 듣고 내가 품은 마음은 가장 먼저 나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즉 칭찬과 비난은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도 내가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나 또한 그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관계의 문을 열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지금 3장까지만 읽어서요. 제가 읽은 부분까지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하고 아니면 뒤에도 좋은 내용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말을 상대방과 잘 나누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 대화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